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에 이어 추가 공격을 시사하자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핵 사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토가 핵 억지 훈련에 나서기로 하는 등 긴장은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이제 1화가 상영됐다. 후속편이 나올 것이다. 러시아가 추가 공격을 시사하며 으름장을 놓자 국제사회 역시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나토 동부전선 11개국 정상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나선 데 이어 나토 차원의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나토는 우선 현지 시간 13일 핵 계획 그룹 회의를 전격 개최하기로 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핵 전쟁 상황을 가정한 핵 억지 연습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closely monitoring Russia's nuclear forces. We have not seen any changes in Russia's posture, but we remain vigilant. 나토는 두 가지 다 정례적 성격임을 강조했지만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의 보복 이후 긴급 화상 정상회의를 가진 주요 7개국 정상들 역시 할 수 있는 최대한 러시아를 규탄한다고 가세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Прошу вас посилити загальні зусилля, щоб допомогти фінансово створити повітряний щит для України. 이에 미국은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리가 핵을 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치적 수사라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만 핵을 사용할 거라며 국제사회가 오히려 긴장을 키우고 있다고 역공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나오는데 경기 침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를 올릴 건 거의 확실합니다. 여전히 물가가 오르고 있는 데다 환율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얼마를 올릴 거냐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벌써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에 한국도 0.5%포인트를 또 올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리 인상을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그렇게 네. 된다면 한미 간 금리 차는 더 벌어지는 게 되는 거고 채권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커졌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83% 떨어져 다시 22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4% 넘게 폭락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나마 한국 경제를 버텨주던 수출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무역 적자는 누적 300억 달러를 넘었는데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반도체 수출이 2달 연속 줄어든 게 컸습니다. 2주 전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지던 원달러 환율은 어제 다시 폭등해 1달러에 1,435원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IMF가 내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낮췄고 우리나라 역시 0.1%포인트 내려간 2%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지 시간 11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습니다. 올 초에 내놓은 값은 3.8%였는데 세 차례 연속으로 내리면서 당초 전망보다 1.1%포인트나 낮아진 겁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 대유행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약한 성장세라고 IMF는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경기의 둔화,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중국, 유로존 등 세계 3대 경제가 모두 위축되면서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IMF는 경고했습니다. Three largest economi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euro area, will continue to stall. In short,
The worst is yet to come, and for many people, 2023 will feel like a recession. 물가 상승률은 올해 3분기 9.5%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충격이 오래 갈 것이라고 IMF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유럽의 에너지 공급난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geopolitical realignment of energy supplies in the wake of the war is both broad and permanent. Winter 2022 will be challenging, but winter 2023 will likely be worse.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내려간 2%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특히 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당장 외환위기처럼 어려워지는 상황까지는 아니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글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정 위원장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본군 한국주둔설을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이자 대일 굴종 외교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웅 의원은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며 망언에 대한 사과와 비대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위원장은 유 전 의원의 주장을 가소로운 얘기라고 맞받아치며 전쟁 한 번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논평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안 돼요.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여론을 선동하고 왜곡하는 것, 이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냐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과의 합동훈련은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자충수이자 안보 자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